우리 아가들 3차 영유아 검진 시기입니다. 이미 검진을 받은 아가도 있을 테고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가들도 있을 텐데요. 도도둥이는 12개월에 받으려고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기에 어떤 부분을 검진받는지 아시나요? 첫째 때는 때 되면 다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다행히 아이 발달이 빠른 편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니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못하고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거 못하는데 문제 있는 건가? 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는 분명 있습니다. 먼저 3차 영유아 검진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지 확인한 후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영유아 검진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보호자께서 문진표와 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곳에 영유아 검진 시기도 적혀 있으니 확인하셔서 잊지 않고 꼭 받도록 해주세요. 검진을 몇 개월에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검사지를 사용하는데요. 2개월마다 다른 발달선별 검사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잠깐의 진료시간 동안 전문가가 아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병원에서는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문진표는 아이의 기초정보와 영양, 정서, 구강,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과 같이 아이보다는 부모님께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기초 설문을 진행합니다. 9개월부터 아이가 컵을 사용하여 스스로 먹어야 한다는 사실, 12개월 이전에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과 아이의 치아를 적어도 하루 2번 이상 닦아줄 것과 같은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에 곡류, 채소, 과일, 달걀, 생선, 고기가 골고루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도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육류는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유아기의 철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인 결핍 시의 빈혈 증상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 및 지능에도 영향을 끼쳐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주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철분이 가장 풍부한 소고기, 다들 먹이고 계시죠? 9에서 11개월 아가들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g이지만 둥이들은 하루에 인당 100g씩 먹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먹는데도 얼마 전 피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간신히 정상 범위 이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닭고기도 좋고요. 한우가 아닌 호주산도 좋습니다. 오히려 한우보다 항생제를 쓰지 않은 호주산 풀먹은 소가 더 건강하고 저렴해요. 그러니 육류는 가능한 많이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 때는 고기 삶은 육수도 함께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문진표 작성이 끝났다면 두 번째로 체크하는 항목은 발달선별 검사지입니다.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에 대한 발달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각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마다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하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대근육과 소근육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저는 발달이 조금 더 느린 도준이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그렇지. 자, 일로 오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대근육, 소근육은 아직 못하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12개월이 꽉 찼는데도 아직 배밀이조차 하지 않는다거나 대부분의 항목을 하지 못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몇 개 이상 못하면 병원에 가세요 라고 말할 순 없지만요. 영유아 검진을 하기 전에 이 선별 검사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에서 연습시켜주면 아이 발달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인지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먼저 보호자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장난감에 있는 버튼을 먼저 눌러주어 이걸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고 노래가 나올 때 먼저 몸을 들썩들썩 하면 아이도 언젠간 따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은 뒤에 나오는 사회성 항목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른을 따라서 손뼉을 치고 깍꿍놀이를 하는지, 손을 흔드는지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모방을 하고 개인기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엄마나 아빠와 같은 단어를 의미 있게 하나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자아몽아리를 하는지와 엄마의 말과 목소리 톤으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준이의 경우에 다른 항목에 비해 모방이 조금 약한 편인데요. 도도둥이의 경우만 보아도 발달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아는 대부분의 항목을 잘 하는 편이고 도준이는 도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렇지만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조금 못하고 느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꼭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가 엄마와 시선을 맞추며 웃는다거나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지,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지, 혹은 장난을 친다거나 눈치를 보는 일 등의 어떤 방법으로든 나와 아이가 같은 것에 집중을 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와 같이 있음에도 교감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경우에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돌 전후로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도준이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밤새 검색하다 잠 못 이루곤 했는데요. 그렇게 며칠 몇 달을 검색한 결과 돌 이전에는 한 달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심각한 발달 지연이 아닌 이상은 병원에 가더라도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 없는 시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걱정은 계속 불어나 검색할수록 알고리즘을 타고 더 걱정되는 부분들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기가 아직 어린데 저처럼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많은 것을 검색하지 말고 아이와 몸으로 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아라! 슝! 재밌겠다. 한 번 더 어디로 갈까요? 도준이 어디 가고 싶어?